저도 뭐 영화에서 좀 생각나는 뭐 라면 먹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제일 아마 우리 대부분의 청취자분들도 그 영화가 요 작품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네. 2015년작 내부자들의 내부자들. 이병헌의 라면 먹방. 요거는 진짜 빼놓을 수 없지. 영화에서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중간에 먹다 한번 뱉는 게 하이라이트. 요 라면 먹방이 여러 번 나옵니다. 먹방 네. 자체가 여러 번 나오고 라면 먹방이 한 2번 정도 나올 두번 거예요. 나오고, 이 영화에서.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 과거 부하였던 박종팔 사장하고 만난 장면에서 그 건물 옥상에서 네. 라면을 대낮에 이렇게 그렇죠. 대접에다 막 팽상에다가. 끓여서 네. 먹고 있잖아. 그러면서 네. 잘린 오른손 대신에 이제 왼손으로 막 어설프게 젓가락을 그냥 이렇게 뜨죠. 거의 젓가락질 맞아요. 한다기보다 뜨죠. 떠가지고 막 열심히 막 먹는데 소주에다가 라면 막 먹는 장면 나오는데 와 확실히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세력에 의해서 조직과 어떤 신분이 거세당한 상태잖아. 맞아요. 그 주인공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이렇게 감시당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인물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겠구나. 라는 인상을 어떤 그 안상구의 생명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장면에서. 그렇죠. 그런 거 가지고 쉽게 생각해서 제가 이제 먹고 살려고 별짓을 다 한다 그러는데. 맞아. 네, 그런 게 느껴지죠. 그 장면 하나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잘 되지도 않는 왼손으로 젓가락으로 라면을 또 엄청 잘 떠. 엄청 많이 떴어.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함께 소주잔을 좀 받아 마시고 라면을 같이 먹는 박정팔 사장 앉아가지고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시간이 흘러도 이제 뭐 세력도 없어지고 위치도 변했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우정이 좀 있었다 아니면 뭐 이런 유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까지 좀 덜 변했다 이런 네. 느낌을 좀 보여주는 좋은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나중에 네. 좀 배신하긴 하죠. 그 바로 뒤에. 그렇죠. 배신하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그 뒤에 바로 라면 먹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도피 중에 이제 우리 김수불님께서 말씀하셨던 약간 그거는 개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은 맞아요. 그죠. 이제 조상무 패거리가 추적을 막 해오니까 피해가지고 이제 약간 폐 아파트 같은 데서 혼자 숨어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옥상인데 밤에 이렇게 라면 막 먹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우리 김수불 말씀하신 것처럼 뜨거운 라면을 크게 한 젓가락 이렇게 넣고 우물우물 하다가 그대로 뱉어버리죠. 그리고 소주를 막 병나발을 불면서 그죠? 막 가글을 하면서 이제 뜨거운 입을 식히는 장면인데 그런 장면 굉장히 조금 인상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김수불 뭐 다른 라면 장면들 좀 기억에 남는 장면들 있습니까? 다른 최근에 작품들이. 남는 거 있죠.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서복. 서복. 논란이죠. 있었죠. 네, 논란이 있었죠. 삼양 육개장을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이 육개장은 농심 작은 육개장이 제가 늘 얘기해 국제법입니다. 이거는. 베르사유 조약하고 같이 체결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요? 이건 국제법인데 이거를 자꾸 영화에서 어길라 그러면 좋은 장면이 아니죠, 이거를.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영화를 다 함께 보고 방송에서 다뤘는데 그 장면에 그 그 육개장이 삼양 육개장이라는 거를 우리 김수볼님만 유일하게 눈치챘었죠. 그 깜짝 놀랐어요. CG인 줄 알았어. 평소에는 거의 볼 수 없는 라면인데 영화에서 나왔다고 이게? CG지. 유니콘의 뿔을 핥는 것처럼. 이건 CG지 CG. 삼양 육개장이 나온다고 말이 안 돼. 그래서 그 뭐죠? 편의점 같은 데 가면 라면이 참 많은데 오뚜기 육개장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벌크업을 해가지고 한 20%가 용량이 늘었어요. 오뚜기 육개장은 빨간색이죠? 네, 빨간색이에요. 네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20%를 증량을 해서 여러분의 배를 불리겠다가 아니라 20%만큼 여러분을 현혹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요거 속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농심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국제법인가요? 국제법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그 장면도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뭐냐면 그쵸. 약간 서복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간에 의해서 창조된 어떤 그런 존재인데 라면이라는 음식도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어떻게 보면 현대 뭐 문명이 좀 발달을 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소에 기존 어떤 전통적인 방식의 음식을 해 먹어 오던 문화를 대체하는 방식의
네. 음식 문화였잖아. 라면이라는 그렇죠. 것이. 맞아요. 그 네. 거기다가 컵라면이라는 것이. 음. 그 라면을 먹고 어떻게 보면 감정이 없던 서복이 감정을 느끼게 되는 어떤 그런 장면은 굉장히 뭐 대비가 되면서 좀 이질적인 느낌도 좀 주면서 그죠? 그렇죠. 좀 약간 시사하는 바가 있지 어떻게 않았나. 보면은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인간의 그런 즐거움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맞아. 그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싸구려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죠. 그런 인간의 그런 뭐랄까요 그런 살아가는 재미의 아주 작은 원초적인 부분. 네. 원초적인 희열, 뭐 네. 의식주, 뭐 식욕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깨닫는 장면은 굉장히 조금 이질적이면서도 좀 의미가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육개장하고 서복이 좀 오버랩되는 느낌도 좀 있던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 그렇죠. 그죠? 네, 있죠. 그 육개장이 삼양 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서복이 좀 만들어진 가짜 같은 존재라는 그런 건가? 서복이 완벽하지 않다는 그런 힌트였나? 그렇지. 서복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멸의 능력이 한계. 가지고 있는 허상 이런 것들을 어떤 1인자가 될 수 없다. 이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면이었군요. 그렇네. 그런 장면이었구나. 우리가 몰랐구나. 감독 동절. 이번 주도 역시나 변함없이 감독 동절. 뭔 개소리야? PPL 받은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이 있었네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저는 애니에서는 좀 기억 남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뭐 시국 게리온이긴 하지만은 그 한번 얘기해 보시죠. 에반게리온에서 네. 에반게리온이 많이 저기 사이코적인 것만 기억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한 8화 전까지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이틴 이야기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좀 즐겁습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세계관이 좀 너무 심오해지고 조금 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초반에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좀 어떻게 보면 포스트 아포칼립스 배경의 학원물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맞아요. 네네. 거기서 되게 초반에 그 라면에 카레를 섞어 먹는 장면이 있었어요. 맞아.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 카레 라면이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에 오뚜기 카레 라면이 나오기 전이라서 라면에 카레를 넣으면 맛있나? 라고 해서 문화 충격. 컬처 문화 약간 그런 거. 쇼크 충격. 쇼크 충격 컬처 문화. 그래서 야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네네. 따라했는데 직접? 직접. 엄마한테 등짝 많이 맞겠는데. 아니 근데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제 기억에.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것도 괜찮네라고 해서 두 번은 안 먹었어요 근데. 괜찮다고 했지 최고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 절대로 따라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네. 아니 근데 그 오뚜기 카레 라면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더라고요. 네네. 아니 근데 라면 자체도 국물이 있잖아 벌써. 그냥 살이 면만 있는 게 아니니까. 카레를 넣으면 국물하고 좀 희석돼가지고 맛이 조금 그렇긴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카레에다가 면사리만 넣는다고 하면은 뭐 카레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뭐 카레 우동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런 거가 있었고. 그래서 그 뭐 만화에서 나왔지만은 네네. 약간 그런 거 있죠. 집에서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약간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제가 볼 때 뭐 우리 김수불님께서 워낙 별나셨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그냥 지나가셨지. 보통 집 같았으면 벌써 등짝 빵꾸 뚫렸습니다. 내가 봤을 때. 사랑받는 막내입니다. 아껴줍니다 집에서. 아니 뭐 애니메이션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저는 뭐 주로 영화에서 라면과 관련된 장면들을 좀 가져왔는데 이거는 진짜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얘기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많은 연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작품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 텐데 라면 먹고 갈래의 원조. 그 원조 대사가 있어요. 저는 영화를 많이는 안 보니까. 이 원조라고 할 수 있죠. 2001년작 이영애 유지태 주연의 봄날은 간다 속 명장면입니다. 이게 실제 영화에서 나온 대사는 라면 먹고 갈래가 아니고 그때 그 이영애 씨가 한 대사는 라면 먹을래요? 이 대사예요. 그게 그 대사가 똑같지 않다는 게 킬포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의 기억에 당연히 그 대사가 그 대사겠거니 해가지고 그 이영애 씨가 라면 먹고 갈래?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근데 실제로 대사는 정확히 똑같진 않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영화 내용에서 보면 함께 음향 녹음을 좀 다녀온 후에 유지태가 이영애를 이제 차로 집 앞까지 바래다 줘요. 이제 어색하게 유지태가 악수를 건넨단 말이야. 내리려고 하는데 병신이죠?
병신입니다. 정말 이 영화에서 대한민국 모든 어떤 남자들이 첫사랑 혹은 그 즈음에 어떤 했던 사랑들, 그 당시에 서툴고 찌질했던 모습들, 굉장한 PTSD를 상기시키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유지태를 보면서, 물론 우리는 유지태처럼 키가 크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았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가 보여주는 그 찌질한 연기만은 정말로 모든 남자들의 공감을 사는 그런 연기였다. 어쨌든 그렇게 악수 후에 이영애 씨가 딱 내리는데, 진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돌아와. 그러면서 차문을 딱 열고 불쑥 들어오면서 그 대사를 던지단 말이야. 이 명대사를. 라면 먹을래요? 왜 자꾸 흉내를 내는데 씨 개코랑 똑같은데. 이 대사는 이렇게 해야 돼요. 맛이 그래요? 살아야 된단 말이야. 네. 라면 먹을래요? 서비타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대사는. 그래가지고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특히 뭐 남성분들에게 이영애 씨가 그 연기한 은수라는 인물이 또 어마어마한 쌍년입니다. 이 인물이 사실은 영화 끝까지 보게 되면은 그런데 이 명대사를 날릴 때까지만 해도 모든 남성들이 꿈꾸는 이쁜데 나 좋아하고 적극적인 여자 거기다가 혼자 살아. 그 정말 거의 뭐 판타지에나 나올 만한 그런 인물을 굉장히 잘 그려내고 있어요. 이 영화가 요 라면 장면을 계기로 동료에서 이제 연인으로 두 사람이 발전하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영화 내에서도 뭐 그런 대사가 나오죠. 굉장히 유명하죠. 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로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뭐 그죠? 그래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주옥 같은 대사가 되게 많이 나왔네.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그런 대사가 있는데 영화 한 편 안에서 사랑과 관계가 변해감과 동시에 이제 서로에 대한 감정도 변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인물들을 비추는 그 느낌도 변해가는 거를 굉장히 잘 그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관객들한테 굉장히 잘 전달하고 있어요. 이영애를 초반에 볼 때는 아까 그 대사 라면 먹을래요? 그 대사 던질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보면서도 막 그러면 내가 먹겠습니다 막 이런 제가 그 라면을 꼭 먹고 싶습니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내 거야 이랬어. 나는 존나 오늘을 위해 태어났다 그러면서 정말 꼭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뒤로 가면 정말 그 은수라는 인물이 쌍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남자들이 정말로 이가 갈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전달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고 그런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인물들이 달라지는 포인트, 두 사람의 감정이 달라지는 포인트, 사랑이 점점 변해가는 포인트마다 라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 영화에서 이렇게 둘의 사랑이 영원히 뜨거울 것 같았는데 이영애를 오랜만에 다시 찾은 유지태가 이제 라면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담궈준 김치를 가져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가 담궈준 김치. 뭐 아마 제가 설정이 디테일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어머니가 안 계셨을 거야 아마. 설정상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담궈준 김치를 막 이제 놓고 막 맛있다 그러면서 뭐 은수 씨 뭐 김치 담글 줄 알아요? 그러니까 김치 담글 줄 알죠? 요리 잘해요? 막 이러면서 뭐 그냥 별것 아닌 대화들을 나누다가 유지태가 이제 라면 먹으면서 막 그런 미래에 대한 얘기를 슬쩍 꺼내는 거야. 미래 그러니까, 약간 그런 사이버펑크 2049 은수 씨는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하면 믿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면 어떨까요? 비리비리비 라면 먹을래요?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였어. 라면을 먹고 가신다면 제 뱃속에서 끓여드리겠습니다. 개소리였고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약간 미래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데 이제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래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슬쩍 꺼내는데 앞에서 뭐 은수씨 김치 담글 줄 알아요 뭐 이런 얘기 할 때는 자연스러운 대화 나눌 때는 너 담글 줄 알지 나 요리 잘해 막 이러다가 갑자기 진짜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개정세 가면서 이영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사실 김치 담글 줄 몰라 막 그러면서 갑자기? 그렇게 얘기해버린다고 영화 속에서 완전 쌍년이죠 여기서. 그 이후에 그 장면 이후에 진짜 거짓말처럼 어떻게 보면 둘 사이가 딱 냉각이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결정적으로 둘 사이에 좀 변곡점이 오는데 이 고기에도 또 라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영화에서 보면은 신기하네. 라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영화에서 그
미래에 대한 의견 차이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대면대면해졌을 거 아니야 이 둘 사이가. 그쵸, 네. 뭐 이거는 뭐 약간 미사여구지만 그 이영애 씨가 극 중에서 약간 이혼녀로 나와요. 어허. 그리고 유지태 씨가 연하의 어떤 젊은 남자친구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영애 씨가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는 또 한 번 어떤 새로운 이별을. 가정 요런 뭐 어떤 미래를 책임질 관계 요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 좀 있었던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랬는데 좀 가볍게 만나고 싶었던 거지. 요거는 제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대면대면해지는데 이영애를 이제 마찬가지로 또 차로 이렇게 집 앞에 내려다주고 이제 유지태가 자기는 약속이 있다면서 그냥 갈라 그러거든. 네. 그런데 이제 이영애가 빨리 내려서 라면이나 끓여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유지태한테 이영애가. 그러니까 유지태가 살짝 빡쳐가지고 되게 자신 없게, 그것도 되게 찌질하게, 나 일 있어 막 이러거든요. 내가 부끄럽다 뭔가. 그러니까 이영애가 내가 모르는 일 있어? 잠말 말고 빨리 내려서 라면을 끓여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들어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거의 막 무슨 몸통 부리듯이 약간 진짜 기분 나쁘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유지태가 폭발을 해요 이 장면에서. 그러면서 내가 라면으로 보여? 막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차 타고 문 가버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관계들이 변해가는 데 있어서 라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네네. 그래가지고 오래된 영화지만 사랑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깊고 좀 섬세한 묘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 지금 봐도 조금 어떻게 보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찌질한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젊었을 때 찌질한 왜냐면 모든 남자들은 찌질한 시기가 있잖아. 그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기의 어떤 추억들을 노스텔지어, PTSD 이런 것들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품이다. 그래가지고 안 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추천드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가져와 봤고요. 네. 그리고 최근 작품 속의 라면 장면을 생각해 보다가 기생충의 짜파구리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것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예, 뭐 라면까지 한류가 아니겠습니까? 시대는 바야흐로 대한민국을 위한 한류 시대 K 라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짜파구리 장면을 보다가 그래 짜파구리 요즘 뭐 왜 외국에서도 도대체 이 짜파구리 뭐냐 이래가지고 막 유튜브에서도 외국인들이 막 짜파구리 만들어서 먹어보는 영상들도 굉장히 유행했었고 한때. 그렇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 그러다가 그 짜장라면이 영화에 등장했던 다른 작품이 문득 떠올랐어요. 어떤 거? 바로 2009년작 김씨표류기입니다. 이거 나 안 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짜파게티 바이럴이라고 얘기하던데. 광고다. 아예 광고를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그치. 정말로 그 정도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정말 그 작품을 보고 나면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짜파게티를 끓이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내용을 살짝 설명해 드리면 어마어마한 빚독촉 끝에 자살을 시도한 남자가 서울의 한가운데 한강의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기발한 이야기를 좀 그린 작품이에요. 네. 자살하려고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렸는데 안 죽고 그 뭐 뚝섬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무인도 같은 거 작은 있잖아. 섬. 작은 섬 거기에 걸려가지고 살아남은 거야 이 사람이. 근데 수영도 못하고 이러니까 누가 뭐 거기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도 안 하고 이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표류하게 된 거야. 주인공이 김씨가.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그린 작품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김씨 표류기가.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살아남은 주인공이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점차 무인도 생활에 좀 적응을 해나가던 그렇죠. 중에 우연히 떠내려온 짜파게티 봉지를 발견하는데 이게 그 속에서 면은 없고 이렇게 군대에서 알죠? 라면 과자 같은 거 먹고 나면 봉지에 이렇게 접어서 버리잖아. 그 안에 분말 스프만 남은 거야. 면은 없고 분말 스프. 면은 없고. 그럼 더 잔인하기도 하지. 감질만한데.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에 이제 그 주인공이 짜장면을 먹고 싶은 욕구에 막 사로잡히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막 주운 짜파게티 봉지 뒷면을 막 정독하고 막 냄새를 맡으면서 막 잠이 들고 막 이런단 말이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활이 적응을 해가지고 물고기 잡아먹고 막 이렇게 하는 됐는데 짜장면은 안 되지. 이 짜장면이라는 거 정말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 공산 뭐 이렇게 시장경제 이런 걸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어떤 그죠? 외식산업 이런 거를 그렇죠. 상징하는 문화잖아. 짜장면 짜장라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지. 그러면서 막 꿈도 꿔요 자면서 짜장면 짜장면 거 뭔데?
인생을 살면서 막 있잖아 왜 별 생각 없이 자기가 놓쳐버렸던 수많은 그 짜장면 짜장라면들을 막 그 약간 내가 옛날에 얘기했던 거 그런 거지. 군대 훈련소 첫날에 그렇지 그거 다 먹고 왔었어야 되는데. 맞아 맞아 그런 생각 막 스쳐 지나가는 거야. 엄마가 한 입 먹으라고 막 TV 옆에서 막 떠먹여주던 짜장면 안 먹었던 거 막 친구들이 같이 당구 칠 때 자기들은 이제 빨리 먹으라면서 짜장면 먹고 있는데 자기는 짜장면 안 먹고 막 당구 치던 거 막 이런 거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결국 짜장면을 먹고자 막 고뇌하던 김씨가 주인공이 그 자기 잠자리로 이용하고 있던 오리배가 있거든. 이렇게 막 떠내려왔던 오리배가 있었어 그 섬에. 근데 그 위에 꼭 그 지붕 위에다가만 새들이 똥을 싸는 거야. 그것 때문에 정말 짜증이 났었는데 갑자기 문득 떠오른 생각이 그 똥 안에 분명히 무슨 씨앗이든 있겠다. 라는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른 거예요 이 김씨가.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똥을 끌고 새똥을 끌고 모아가지고 다 심은 거야. 일일이 씨앗을 찾아내가지고 다 심은 거야. 그 중에 결국 옥수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 걸렸네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옥수수를 심으면서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이제 짜장면의 면을 만들어서 짜장면을 만들어 먹기 위한 어떤 이제 고군분투가 시작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제 뭐 혹시나 이 기회로 이제 영화를 다시 보고 싶어질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 설명하진 않겠는데 주인공 김씨가 짜장라면을 한강 무인도에서 끓여 먹기 위한 과정이 너무 재밌고 또 그 어떤 삶의 목표와 의지를 잃었던 주인공이 죽으려고 어떻게 보면 자살을 시도한 거잖아. 한강에서 뛰어내는 게. 그런 주인공이 삶에 대한 의미와 힘을 찾아가는 어떤 과정을 굉장히 잘 그린 작품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막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남자 김씨하고는 전혀 다른 처지지만 세상과 단절돼가지고 무인도 같은 자기 방 안에 그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히키코모리 여자 김씨가 또 나와요. 거기 보면 정려원 씨가 여자 김씨 역할로 나오거든요. 근데 요 캐릭터도 이야기의 어떤 대단한 재미 포인트입니다. 그 무인도에 그 남자 김씨가 표류해 있다는 거를 이 큰 도시 서울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그 여자만 아는 거야. 정려원만 아는 거야. 그 한강에 이제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자기 방에서 나가질 않거든요. 히키코모리라 가지고 얼굴에 큰 화상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어렸을 때 왕따도 당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아픔이 있어가지고 나가질 않는데 유일한 취미가 뭐 창문 열고 그 뭐 망원경 같은 걸로 이렇게 구경하는 그게 자기 유일한 취미였는데 그러다가 이 남자 김씨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과정까지 좀 의미 있는 과정이 그려지는데 뭐 그런 것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작품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리고 그 짜파구리 먹어봤어요? 김수블님? 짜파구리는 옛날에 옛날 아빠 어디가였나? 거기서 유행했었잖아요. 그죠. 사실 그 전에도 인터넷에서는 짜파구리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 꽤 사실 오래됐죠. 네, 오래됐죠. 짜파구리는. 그래서 옛날부터 좀 먹고는 있었어요. 먹고는 있었는데 요즘엔 아예 그냥 그 짜파구리가 아예 나오잖아요. 앵그리 뭐 짜파구리인가 뭐 그래가지고 아예 한 봉지로 이렇게 돼서 네, 나오는구나.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이거 개인적으로 짜파구리 한번 해 먹어봤는데 그냥 뭐 맛있었어요. 나쁘진 않았는데 그 짜파구리가 컵라면으로 나온 제품이 있어가지고 이게 먹어봤더니 저는 솔직히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꽤 오랫동안 자주 먹었어요. 그 짜파구리 컵라면을. 그래가지고 꽤 먹었는데 그 좀 지나가지고 주변 지인들이 그거 무슨 맛으로 먹냐고 굉장히 저를 핀잔을 주고 굉장히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끄럽게 좀 손절을 해야 했던 그런 추억이 좀 있네요. 화면 중독에서 제가 영알못, 드알못 이런 캐릭터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라면 역시도 라알못이었다.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 기생충 영화 안에서는 그 짜파구리가 그런 연출이라 그러대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되게 좋은 재료인 그 한우 채끝을 그 라면 같은 걸로 섞어서 이렇게 새까맣게 해서 먹는 게 뭐 이렇게 그 막 얼버무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조화 없이 그냥 이렇게 되게 낮은 급으로 이렇게 얼버무리는 그런 거를 표현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영화 안에서 조금 계급 높은 사람인데 약간 좋은 재료, 가치 있는 것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떤 무지에 의해서 다 가치가 낮아지도록 이렇게 다 그렇죠. 이렇게 섞여버리도록 만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네네. 그 짜파구리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네네. 이게 사실 짜파게티하고 너구리하고 합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짜파게티도 봉지가 있고 사발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사이에서 또 그 존엄한 존재로 또 취급받는 네. 그 조그만 짜장 범벅이라는 게 있잖아요. 짜장면 한때 굉장히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짜장면 진짜 맛있어. 그래가지고 그 뭐죠? 짜장 그 약간 결이 있잖아요. 그 네. 작은 육개장은 큰 육개장 사발면하고 맛이 다르다. 그렇죠,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짜장 범벅은 짜파게티가 아니다. 이제 선을 긋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실질적으로 저도 사발면은 짜장 범벅을 더 좋아하고, 봉지라면은 어차피 짜장 범벅이 없으니까 짜파게티를 더 좋아하는데, 네네네. 약간 그런 라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약간 튀김 우동은 사발면이 맛있다. 약간 그런 거. 튀김 우동도 그 봉지에 든 게 있나? 봉지 있어요. 나왔어요. 그렇구나. 튀김 우동은 거의 컵라면으로밖에 안 먹어봐가지고.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 실제로 그 작은 사발면도 봉지로 나왔었잖아요. 그렇군요. 네네. 또 희한하게 그건 또 사발면 아니면 안 먹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선 넘지. 그건 내 같아도 내가 딱 발견했을 때 나는 외면할 것 같다. 막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육개장은 그 육개장 네모 각 안에 들어있어야 육개장인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잖아. 네. 그죠? 만약에 육개장이 그 봉지 안에 들어있다고 하면 왠지 안 먹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있지.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이제 뭐 전체적인 라면 이야기는 뭐 매체에서 얘기하는 건 다 해본 것 같고, 네네.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네. 라면에 대한 추억. 뭐 우리 김수부님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네네. 이거는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다 그렇죠. 남자라면 역시 훈련소에서 처음 먹었는 라면이. 이거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 했었던 영화 애니메이션 픽사 네네. 소울 있잖아요. 소울. 네네네. 소울처럼 이제까지 훈련소에서 나는 그냥 하나의 영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그 사발면이 뭐랄까 그 내세와 이어주는 그런 뭐 매개체 같아. 싸제라고는 한 20에서 한 달을 구경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군대 거만 먹고 군대 거만 입고 군대 안에만 있다가 갑자기 그 사발면을 먹었을 때 살아있군. I'm alive. 나 살아있군. 왜냐하면 사실 이게 그 쌀국수하고 또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게 똑같은 컵라면 느낌이지만 그 어떻게 보면 쌀국수는 정말 군대 안에서만 처음 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먹어도 그냥 계속 군대 같아. 근데 그렇지. 근데 라면을 먹었을 때는 컵라면 먹었을 때 정말로 내가 세상과 단절돼 있지 않구나. 그렇지. 어떤 일말의 안도감. 그죠? 내가 그러니까 군대에 오면 별의별 생각. 내가 왜 왔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여기 와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나는 집에 갈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야, 이러고 2년을 있어야 되는데 이제 뭐 한 달 지났다고 뭐 그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내가 그렇게 사회에서 멀리 가 있지 않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시켜주는 게 그 사발면인 것 같아요.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한 줄기 희망. 그렇죠. 왜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팬티부터 양말까지 다 군용을 착용하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렇네요. 또 그게 또 군대 있으니까는 또 좋은 환경에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이 그냥 좀 팔팔 끓은 물이 아니라 물이 좀 따스하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방송 들으시는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뜨거운 거에는 전혀 가지 않고 맞습니다. 괜찮은 영화를 봤을 때 가슴이 따뜻해진다라고 하는 딱 그 정도 온도입니다, 진짜. 맞습니다. 딱 그 정도 온도의 라면을 먹는데 육개장 먹으면 그래요. 라면이 이게 라면이 이렇게 크리스피하구나라고 처음 느낄 거예요. 아삭아삭한 식감. 그래서 아삭아삭하다기보다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거지. 그게 시리얼에 가깝지. 그렇죠. 맞습니다. 짭짤한 시리얼에 가까운데 그것도 정말 맛있었어요. 그거조차도 정말 그 사제의 맛. 그죠? 그 민간의 맛. 민간 사업자의 맛. 너무 짜릿하지. 그거 먹고 나면 그날 이제 내무실에서 자는 애들이 말은 안 하는데 잠이 쉽게 못 들어. 약간 뭔가 좀 영혼이 좀 뜨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처음 먹던 게 그 훈련소 끝날 때쯤 해가지고 한번 부식이 나와가지고 한번 먹나?
훈련 끝날 때쯤. 저는 딱 한 중간쯤에 먹었었어요. 아 중간쯤 먹나요? 그거 네. 또 그 전까지는 아예 그런 거 구경 안 시켜주다가 그렇죠. 다 같이 먹는 시간을 가지죠. 일부러 네, 사발면을.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랬네. 또 이야기하시니까 또 PTSD가 서락서락 떠오르네요. 또. 그쵸.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좀 감동적이긴 했지만은 그때 기분에 그게 맛있었다라고 해서 다시는 그 크리스피한 거는 먹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김수불님은 뭐 누누이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뭐 캠퍼와 같은 어떤 당나라 군대를 다녀오시기 때문에 아니 저기 그 방송 들으신 분들 공군이 있다고. 공군. 아니 우리 대한민국 모든 공군 여러분들 제가 존경합니다만 우리 김수불님의 군생활 만큼은 제가 바로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편했습니다. 삽질 한번 안 해봤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나눠본 것 같아요. 네, 뭐 이것저것 뭐 영화나 드라마, 우리 뭐 일본 만화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뭐 라면과 관련된 장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많이 나눠봤고, 네. 개인적인 라면 취향, 뭐 요즘 많이 먹고 있는 뭐 라면들 아니면은 뭐 이제 라면에 관련된 뭐 이야기들 이렇게 많이 나눠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방송을 마치면서 뭐 저희가 농심한테 스폰서를 받진 않았지만은 최근에 새끼 이거 또 슬슬 밑밥 까는 거 보니까 혼자 뒷가고 받았네 또 이거. 아니야. 최근에 농심 비빔 네. 볶음면이 나왔죠. 볶음면. 네네. 신라면 볶음면이 나왔는데 네네. 뭐 나름 맛있는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드셔보셨나요? 우리 김수님? 저는 나오면 다 먹죠. 먹어보셨어요? 네. 어떠셨나요? 조금 맛이 설명을 해주신다면? 뭐랄까요, 그냥 국물 없는 신라면 맛이긴 한데 그거보다는 조금 약간 꼬들한 맛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매콤한 맛인가요? 좀 화한 맛이 있습니다. 옛날 신라면 그렇군요. 맛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국물이 없어져가지고. 네네. 네, 그래서 뭐 좀 라면이 새로 나와도 나는 옛날 거만 먹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안 드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신라면 볶음면도 괜찮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은근히 라면 같은 종류가 네. 확실히 새로운 뭐 신제품 좀 나오더라도 시도를 잘 안 하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라면을 먹는 사람들은 거의 코어 유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나온다고. 인스턴트 식품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식이란 말이야. 라면의 스펙트럼은 그죠? 맞아요. 밥 대신에 먹는 거잖아.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반찬은 바뀌더라도 밥을 놓고 계속 먹는 것처럼 밥을 안 먹을 때 뭐 다른 걸 곁들일 수는 있지만 라면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밥하고 비슷한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상표를 평생 먹어왔던 종류를 다른 걸로 바꾼다라는 건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조금 꺼려하지 않나, 조금 조심스러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보면 배신이죠. 라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그때까지 먹어왔던 의리가 있는데 신제품이 나왔다고 갈아타고 이런 거는 좀 배신하는 느낌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조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도전하기 힘들겠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거니까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우리 김수불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상표명 다시 한번 신라면 볶음면 신라면 볶음면 한번 드시고 맛이 어떤지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여러분이 많이 댓글 달아주셔서 농심에서 광고가 오고 제가 먹었습니다. 혼자 뒷광고 맞네 내가. 먹방 중독 라면 특집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고 그럼 다음 한 주도 화면에 심하게 중독되어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